한 여성이 교회에서 살해당한다. 경찰은 경찰 복장의 범인의 모습을 확보하였다. 범인이 교회 안을 돌아다니는 장면, 그리고 걸음걸이와 행동까지 전부 CCTV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다. CCTV에서 범인은 교회 안을 천천히 돌아다닌다. 교회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한다. 오늘의 사건은 2016년 텍사스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가장 기괴한 CCTV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은 미시 비버즈 사건이다. 미시 비버즈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텍사스 미드로시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트니스 강사였다. 이른 새벽 운동 클래스를 운영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활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2016년 4월 18일 새벽,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운동 수업을 진행하러 나갔다. 수업은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필 그날 텍사스에서는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업 장소가 교회 내부로 변경된다. 새벽 3시 50분경 해당 교회에서는 경찰 특수부대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수상한 자가 들어온다. 성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복장을 갖추어 입은 사람이 손에 둔기를 든 채 교회 복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이 사실을 알리 없던 그녀는 새벽 4시 20분경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운동 수업 참가자가 교회에 도착한다. 복도에서는 피투성이의 미시를 발견한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하였지만 미시 비버즈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인은 머리와 가슴 부위에 다발성 손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속 범인의 모습을 확보하였지만 시간만 흐르고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한다. 해당 살인사건이 미시 비버즈를 노린 계획 범행인지 절도를 목적으로 한 교회 침입이었는데 우연히 마주쳐 살해한 우발적 범죄인지 경찰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보를 받기 위해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CCTV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는 미시 비버즈가 남편과 시아버지하고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생겨났다. 경찰 또한 면식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날 남편인 브랜든 비버스는 미시시피에서 낚시 여행 중이었으며 시아버지인 랜디 비버스는 캘리포니아주로 여행을 가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두 사람의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하여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랜디 비버스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일 후 피 묻은 셔츠를 세탁소에 맡긴 사실이 수색영장으로 인해 알려졌지만 해당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닌 개의 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어도 두 사람을 실행범으로 볼 근거는 없었고 사람들과 경찰은 다른 가설들을 세우기 시작한다. 두 번째 가설은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침입한 범인이 하필 그날 미시 비버즈를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절도가 목적이었다면 우발적으로 미시를 살해하고 나서 귀중품이나 현금을 충분히 훔칠 수 있었지만 그 어떠한 절도 행위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 절도로 교회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세 번째 가설은 새벽 운동 클래스 회원 중 한 명이 모종의 이유로 미시를 살해했을 거라는 내용이다. 사건 발생 전날 회원들은 폭우로 인해 수업이 교회 내부로 변경되었다는 공지를 받게 된다. 공지를 받은 사람들은 운동 참가자들 뿐일 것이니 자연스럽게 미시의 동선을 아는 회원들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생겨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시는 SNS를 통해 공지를 하였고 여태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글의 공개 범인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살인범 또한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다이다. 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조사를 하였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는 CCTV 단서가 전부이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건은 이렇다. 여기서 사건과의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지만 수상한 움직임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새벽 1시 58분경이다. 사건 현장에서 약 20분 떨어진 한 야외용품 매장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온다. 밝은색 닛산 알티마 차량이었다. 차량은 한동안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전조등을 반복적으로 깜빡거렸다.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 4분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난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경찰은 이 차량을 주요 참고 차량 가운데 하나로 추적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차량일 수도 있지만 미심쩍은 움직임과 하필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근처 장소와 근처 시간대로 많은 사람들은 해당 차의 소유자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경찰은 CCTV 속 화면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해당 차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보를 받지만 범인과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단서도 얻지 못한다. 트루스 디텍티브는 직접 텍사스주 지도를 보며 여러분과 함께 해당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지도상에서 보이는 위치가 차량이 들어온 야외용품 매장의 주차장의 모습이다. CCTV 영상 속에서 해당 차량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는데 해당 방향으로 약 6분가량 이어가면 사건이 일어났던 크릭사이드 교회에 도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차주가 범인이라면 2시 4분경 주차장을 빠져나가 교통체증이 없는 새벽 시간이므로 2시 10분 정도에는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이다. 실제로 범인이 교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새벽 3시 50분경 1시간 40분 정도의 텀이 발생한다. 만약 범인이 바로 도착했다고 한들 당시 교회 외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떠한 차량도 교회에 갔었을 수 있는 상황이며 해당 알티마 차량 또한 실제로 갔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CCTV 속 범인의 모습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범인의 키, 팔 길이, 걸음걸이 정도가 확인 가능한 요소이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들이 상당히 고군분투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은 사건이다. 그날 교회 외부 CCTV만 작동하였다면 범인의 동선 파악과 차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내부 CCTV만 작동하였다. 어쩌면 범인은 외부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마저 든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 CCTV 속 범인은 CCTV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느낌이 들고 본인의 모습을 완벽히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미시 비버즈 사건의 범인이 면식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발적 범행의 피해자로 보시나요? 혹은 그 외 다른 방향으로 추리하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